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 이틀 동안의 시장 정말이지 아찔하셨을 겁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간밤의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과연 공포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불트랩, 그러니까 황소의 함정은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볼 주제는 바로 채찍 효과, 위플래시 이펙트입니다. 단 이틀 만에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엄청난 투매와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서 반등을 만들어낸 그 거대한 손들, 과연 그들의 진짜 의도가 뭘까? 오늘은 감정을 싹 빼고 오직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틀간 시장을 무너뜨린 충격의 실체를 마치 법의학자처럼 해부해 볼 거고요. 이어진 반등을 이끈 진짜 동력이 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뉴스의 시끄러운 소음 너머 데이터가 말하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한 뒤에 이 살얼음권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최종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시장 충격의 해부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 중동에서 날아온 작은 불씨 하나가 이 글로벌 증시라는 거대한 숲을 이렇게까지 태울 수 있었는지 그 연쇄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샅샅이 추적해보죠. 이 숫자, 마이너스 20%, 정말이지 숨임 없는 수치입니다. 단 이틀 거래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이 양대 시장의 시가총액 5분의 1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라는 시스템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분석 기관들이 지적했듯이 하락의 속도만 놓고 보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팔랐습니다. 제 20년 퀀트 모델링 경험에 비추어 봐도요. 이런 식의 수직 낙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나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인 패턴이거든요. 이 모든 붕괴가 단 48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첫날 군사행동 소식에 시장이 1차 충격을 받았고 백악관의 강경 발언이 공포에 기름을 부었죠. 결정타는 둘째 날 오전에 터진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92%나 급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경화, 즉 물류 대란의 공포가 현실이 되자 오후장부터는 빚내서 투자했던 신용 물량들이 강제로 청산되는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건요, 주가가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팔아야만 하니까 파는 거예요. 이 비이성적인 매물이 시장을 덮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모두가 모든 걸 포기하던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놀라운 반등을 이끈 진짜 동력,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간절한 기대감과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시장은 뉴욕타임스의 협상 보도나 펜타곤의 공격 감소 발표처럼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환호하면서 V자 반등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란은 공식적으로 협상을 부인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의 경고처럼 전쟁은 말 몇 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시장의 이 비이성적인 희망과 차가운 현실의 괴리,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데이터를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부터는 헤드라인 뉴스의 소음은 잠시 꺼두고요. 오직 차가운 데이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감정이나 희망을 담지 않죠. 그저 시장의 민낯, 그 속살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9.3배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적 평균인 10.8배를 크게 밑도는 그야말로 공포가 만들어낸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물론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외면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일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이것만큼 매력적인 매수 신호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 심리는 가장 변동성이 큰 야간 섬유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무려 8% 상한가라니 이건 정말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시장을 지배하던 극도의 공포 심리가 단 몇 시간 만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탐욕, 즉 포모로 180도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 표가 어쩌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뼈아픈 데이터일 겁니다. 폭락 직전까지 한국 시장 비중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정작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투매에 나선 바로 그 순간에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그들의 공포를 외국인에게 그대로 떠넘긴 셈이 됐죠. 워런 버핏의 명언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를 이 스마트 머니들이 얼마나 교과서적으로 실행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해부해봤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겠죠. 네 번째 섹션,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베테랑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첫째,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진짜 바닥의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폭락 이후 이틀 안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5거래일 안에 그 반등의 저점을 깨지 않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와야 이제는 하락이 멈췄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기술적인 생명선을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의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추세의 생명선과도 같아요. 어제 이 선이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빠르게 이 위로 다시 올라서지 못하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 반등을 놓친 수익 만회하려는 추격 매수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번 충격에도 굳건했던 우량주로 갈아탈 절호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위기는 옥석을 가릴 최고의 기회니까요.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예측이 아닌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스탠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의 투매는 분명 과도했고 그 덕분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기댄 사상도각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진짜 바닥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스탠스는 총알을 아끼는 신중한 관망입니다.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어서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오늘 분석의 핵심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반등의 꽁무니를 섣불리 추격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이 먼저 당신에게 이제 뛰어들어도 좋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변동성 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가의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덮쳐도 부서지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남는 생존가의 장이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